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정리할 부분은 교과서 36조부터 37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1단원에서 마지막 중단원인 일제히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히 국권 침탈 과정, 이 부분을 오늘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삼국 간섭. 이제 일본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이 이제 일본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삼국 간섭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했죠. 이때 러시아의 파워에 밀렸던 일본이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복수를 꿈꾸며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부딪히고 있는 영국과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영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1904년 드디어 러일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선전포고 없이 일본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와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신들의 일본의 군사 기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승리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루어졌던 협약을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고문 정치를 하겠다. 일본이 한국의 대한제국에 대해 고문 정치를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게 됐는데 이 고문은 뭐 이제 주리를 틀고 하는 그런 고문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그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분야와 외교 분야에 그 일본인 메카타와 그 친일 세력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이제 고문으로 두게 됩니다. 이때 메가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정을 뒤흔들게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돈인 백동화를 일본 돈, 당시에 일본 돈인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준다라는 건데 정당한 화폐 가치로 이제 바꿔준 게 아니고 막 이제 뭐 돈의 상태, 돈이 낡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조금밖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당하게 돈을 거래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우위에 두면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대신 차용증을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차관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대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돈을 갖다가 일본에 빨리 갚게 하기 위해서 국채 보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이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 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인이지만 굉장히 친일 세력이었었던 스티븐슨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전명훈과 장윤아가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 같이 쫓아가가지고 빵야 하고 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5년은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인데 점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었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서양의 열강 세력인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는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서, 가스라 데프트 사람 이름입니다. 가스라는 일본 놈, 데프트는 미국 놈.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갖겠다라는 조약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02년도에 있었던 1차 영일 동맹에 이어서 1905년에 2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되면서 영국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죠. 이렇게 1905년 초반부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그 열강 세력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차지를 하려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협약이 1905년 11월에 이루어졌었던 2차 한일 협약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내용으로는 을사조약, 그리고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2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을사늑자는 강제늑자예요. 강제늑자인데 이때 을사늑약과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됐어요. 고종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일본이 강제적으로 친일 세력인 을사 오쓰레기들 이완용, 박세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의 그런 승인을 얻어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되죠. 이 2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통감부를 설치를 하면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통감부의 대빵이었던 첫 번째로 대빵이었던 초대 통감이 그 안중근 의사가 그 빵야하고 죽였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을사늑약에서 의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되었지만은 고종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억울함을 세계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명의 인물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휘종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아버지로 이때 당시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7개 국어에 능통했었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은 결국에는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때 이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함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제 순국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헤이그 특사, 실패로 돌아갔던 헤이그 특사지만 이거를 빌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은 고종을 강퇴시키게 됩니다. 고종을 강퇴시키고 이제 그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왕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3차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 1907년은 정미년이에요. 그래서 이 3차 한일 신협약은 정미 7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차관 정치를 일본이 시행을 하게 돼요. 이때 차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장관급이 되는 차관들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두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치를 일본 사람들이 도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면서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군대를 운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무력을 약화시키려고 이제 펼치게 되지만 이때 해산된 군대들이 대부분 나중에 의병으로서의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군대 해산을 통해서 군사권도 박탈이 되는데 1909년의 기유년에는 또 사법권마저 박탈을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재판마저도 일본인이 이제 거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 결국에는 국치로 인해서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때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